호신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 사람들이 몰리면서 준비한 물품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KTX 세종역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 초대 사령탑에 선임된 최윤겸 감독이 조기 합류해 본격 창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저소득 서민의 삶이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식비 부담이 높아져 밥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KTX 세종역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과 10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추진되던 KTX 세종역. 이 역을 만들면 이미 세종시 관문역으로 자리 잡은 KTX 오송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 충북에서는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검토 결과 경제성도 낮게 나오면서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세종역 설치 여부는 우리 중청권 지도 간의 합의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후에도 이춘희 세종시장은 KTX 세종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충북에 반발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으로 바뀌었지만 KTX 세종역 신설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민호 당선인은 KTX 연결이 필수라면서 북쪽으로 조치원역에 KTX가 서고 남쪽으로는 금남면에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수위를 통해 충북과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이 분원 또 이 대통령실 제2집무실 이러한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BC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만들 때 부강을 양보한 일도 있어 섣불리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세종시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일에 걱정을 먼저 내비쳤습니다. 이 메가시티의 구상이 자칫하면 우리가 저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세종역 신설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장맛비로 충북 중북부 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오늘 저녁 7시를 기해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증평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아침 충주 산청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옥외 비가림막이 무너져 내려 직원 3명이 다쳤고 청주 우암산 순환로에선 10m 높이 나무가 왕복 2차로를 덮치면서 1시간 반가량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청주 남일면에서도 마을 도로가 침수돼 토사로 막힌 배수로를 뚫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오늘 하루 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오전 한때 무심천 수위가 높아져 하상도로 6.6km 전 구간과 둔치 주차장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낮 동안 소강 상태였던 빗줄기가 밤부터 다시 강해지면서 내일까지 중북부는 최대 150mm, 남부는 최대 80mm가량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여러 프로축구단을 지휘하며 명성을 쌓아온 최윤겸 감독이 K리그 신생팀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에 조기 합류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선수와 구단 측과 처음 대면한 최 감독은 당장 반년 뒤 K리그 첫 경기를 대비한 선수 영입 등 창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2001년 부천 SK를 시작으로 대전과 강원, 부산과 제주에서 프로축구단을 이끌었던 최윤겸 감독이 이번엔 청주 FC의 머플러를 둘렀습니다. 마지막 제주 이후 2년 반 만에
K리그의 2부 막내 신생팀인 청주의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민호 아빠로도 친숙하게 알려진 최 감독은 2016년 2부 리그의 강원FC를 일부로 승격시킨 명장으로 강원FC 감독 부임 직전에는 베트남의 일부 리그팀을 이끌며 축구의 한류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도력과 인품은 물론 인지도나 명성만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팀에 꼭 필요한 감독이라며 청주FC가 초빙했습니다. 성공한 구단도 있고 조금은 실패한 구단도 있었는데 그 구단에서의 장점들만 좀 모아서 청주 FC에 대해서 큰 발전이 있도록.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가입 승인 일주일 만에 초대 사령탑의 발빠른 합류로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은 곧바로 선수 영입 등 내년 2월 K리그 첫 경기를 위한 팀 구성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아울러 프로구단 의무사항인 연고지 유소년 축구단도 9월까지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프로구단 창단이 가시화됩니다. 이제부터는 감독님 또한 코칭 스태프가 셋업이 돼서 새로운 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모태로 현재 3부 K3 리그에서 활동 중인 청주FC의 성적은 전체 16개 팀 가운데 14위. 명실상부 프로팀으로 환골 탈퇴할 완전체는 내년 1월 공식 창단식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즘 물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최대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생활비 대부분을 식비로 쓰는 어려운 이웃들로선 요즘 한 끼조차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김영애 기자가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이웃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청소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1살 할아버지. 한 달 수입 140만 원으로 부인과 함께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가 걱정입니다. 공공근로가 끝나 그나마 있던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 지금 못 사면 다 물가가 비싸니까 살아가기가 빠듯해. 그냥 사는 게 그냥. 저기 교차하고 알바라도 쓰고 그런 애도 다니고 그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37, 1년 전보다 무려 5.96%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로는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농축산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1.86으로 가장 높아 경제력 없는 서민들의 지갑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먹던 거는 조금 줄이고 2가지 먹던 거 1가지로 줄이고 텔레비도 보면은 어른들이 그냥 물에다 말아가지고 고추장만 찍어서 먹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별다른 수입도 없는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1인당 최저 생계비가 58만 원인데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지출만 계속 늘다 보니 매달 빚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릅니다. 전기, 가스, 공과급 체납자들이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긴급 지원 쪽으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소는 사실은 힘들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비 지출 비중은 42.2%, 소득 상위 20%의 식비 비율 13.2%, 전체 가구 평균 18.3%와 비교해도 식비 부담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더욱 취약해지는 겁니다. 경제 실핏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핏줄이 막히면 경맥동화가 생길 수 있듯이 경제 전반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끝이 보이지 않는 물가 고공행진 속에 저소득 서민들이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내덕동 주교자 성당은 특정한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진취적인 동서양 건축 양식을 절충한 요소가 나타납니다. 라틴 십자형의 평면, 종탑이 측면에 배치된 점, 중국풍의 지붕 형태, 자유로운 공간 구성과 융통성 있는 공간 활용,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덕동 성당은 주변의 성당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포치에 나타나는 아치라든지 측면에 배치되어진 종탑, 같은 형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의 특징들은 벽면 구성이나 낮은 천장, 제단 좌우에 작은 실들, 각각의 출입구를 두어서 소예배실로 사용을 하는 자유로운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교자 성당이 이제 65년이 됐습니다. 정추기 형님은 사회 약자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해주셨죠. 오늘의 우리 청주교구가 있게끔 주춧돌을 놓으신 분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장개틀에 앉아 있으면 아늑하고 편안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성당이 오래도록 보존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당 건축물은 근현대 주요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의 생활상이나 문화, 건축 기술이 어우러져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역의 문화 요소로서 인식을 하고 보존, 활용해야 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북 선관위가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마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천시 의원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당선인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달 24일 자신의 선거군의 한 마을 주민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 회장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이나 단체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이 지난 선거 맞상대였던 민주당 윤석진 후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정영철 당선인은 새로운 민선 8기를 앞두고 영동군민 화합을 이루려 한다며 고소 취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당선인은 선거 기간인 지난달 중순 자신의 사진 아래 금권 선거 돈봉투라고 쓴 카드 뉴스가 선거 구민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윤석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빌라 한 호실이 모두 타 6,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에서 자고 있던 중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7일 영운동 자택에서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45살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닷새 만에 경기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여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